그 짧은 순간 제 인생관이 흔들렸어요. 이건 분명 꿈이거나 영화 속 장면이라고 생각했지요. 엘로디는 파리에서 교직 생활을 하며 평범하게 살아온 여성이었습니다. 이제 막 정년 퇴직을 하고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로 한국 여행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K드라마를 좋아했으니까요. 그 안의 도시 풍경과 음식, 그리고 사람들, 화면을 통해 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지요. 인천공항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던 그 순간,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에 엘로디는 말문을 잃었습니다. 너무나도 깨끗한 거리, 정돈된 차량들, 그리고 누구 하나 소란스럽지 않은 공공장소의 분위기까지 낯선 나라에 도착한 피곤함도 잠시 엘로디는 그날 밤부터 이미 이 도시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곧 깨닫게 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지 기술이 앞선 나라가 아니라 일상 구석구석의 놀라운 배려와 질서가 숨쉬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과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자세한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다음 날, 엘로디는 종로에 있는 한 전통시장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떠난 여행에서 처음 마주한 활기찬 시장 풍경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문화 수업 같았지요. 손에 잡히는 떡 한 조각, 눈앞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전, 그리고 사람들의 친절한 인사에 그녀는 금세 마음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배가 살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공중화장실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곳이 바로 길거리 공중화장실이었기 때문에 순간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돈을 내야 하나? 냄새는 어떨까? 위생 상태는 괜찮을까? 시장 안내소에 있는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시장 건물 안에 화장실이 잘 마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별 기대 없이 안내받은 곳으로 향한 엘로디는 문을 열자마자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가 공공 화장실이라고요? 너무나도 깔끔하고 냄새 하나 없는 공간, 잘 정비된 칸막이와 넉넉히 비치된 휴지, 자동 세척되는 변기까지. 엘로디는 이 공간이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 씻는 공간에는 비누와 손 세정제, 종이 타월까지 구비돼 있었고 청소 상태도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청결 상태는 단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한국에서는 기본이라는 것을요. 공원, 지하철역, 고속버스 터미널, 심지어 휴게소까지 어디서나 비슷한 수준의 공중화장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엘로디는 생각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공공화장실은 없는 게 낫다고 느낀 적도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오히려 호텔 화장실보다 더 낫다고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화장실 하나만 봐도 이 나라가 시민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시설을 잘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는 문화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날 이후로 엘로디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곳은 겉만 번지르르한 곳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정성과 배려가 스며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인상은 공중화장실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엘로디는 인사동 거리를 천천히 걷다가 조그마한 한식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아직 오전 11시도 되지 않은 이른 시간이었지만 식당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두부찌개를 주문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생각나기도 했고 메뉴판에 사진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였지요. 그런데 종업원이 주문을 받자마자 주방에서 땡 소리가 나고 몇 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가 눈앞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나왔나요? 엘로디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유럽에서 식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2~30분은 기다리는 게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마치 그녀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음식을 준비해둔 것처럼 빠르게 식사가 제공됐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 속도에 비해 맛이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순두부와 얼큰한 국물, 곁들여 나온 반찬들도 모두 정갈하고 맛깔났습니다. 그녀는 이 식사가 단돈만 원도 채 안 된다는 사실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엘로디는 식사 도중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어느 테이블에서 손님 한 명이 버튼을 띵동 누르자마자 직원이 곧장 다가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서야 그것이 호출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쁜 시간에도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돕는 시스템이라는 점에 감탄했습니다. 엘로디는 그제야 한국의 외식 문화가 단지 음식이 맛있다는 수준을 넘어 하나의 정교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빠른 속도와 정확한 서빙, 부담 없는 가격, 그리고 다양한 반찬으로 구성된 식사는 그 자체로 경험이었고
어느 하나 허투루 다뤄진 요소가 없었습니다. 또한 식사 후 바로 일어나 자리를 정리하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그녀에겐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식사 시간이 곧 여유의 시간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곳 사람들은 빠르게 먹고 빠르게 다음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어쩌면 이 리듬감 있는 일상 속에서 한국 사회의 에너지와 효율성이 나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리로 나선 엘로디는 자신이 방금 겪은 이 모든 일이 평범한 일상이라는 사실에 다시금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기다림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오히려 없는 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게 얼마나 놀랍고 부러운 일인지 곱씹으며 다음 식사도 벌써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엘로디는 여행 중 하루는 아무 일정도 잡지 않고 조용한 카페에 앉아 책을 읽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한 북카페는 고요한 분위기와 따뜻한 커피 향으로 그녀의 피로를 달래주기에 충분했지요. 책을 몇 장 넘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문득 당황했습니다. 자리에는 지갑과 핸드폰이 담긴 핸드백이 있었고 들고 가야 할지 잠시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잠깐 자리를 비우더라도 소지품은 반드시 챙기는 것이 상식입니다. 도난 위험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핸드폰 하나라도 테이블에 두고 나가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지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주변 테이블 손님들은 노트북, 가방, 휴대폰 심지어 지갑까지 그대로 두고 화장실에 가거나 자리를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엘로디는 믿기지 않는 마음에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선 물건을 자리에 두고 가도 되나요? 직원은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아무도 가져가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엘로디는 망설이다가 핸드백을 테이블에 두고 조심스럽게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당연히 물건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강한 울림이 남았습니다. 이건 단지 치안이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에 기본적인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엘로디는 카페든 도서관이든 어디를 가든 불안감 없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손대지 않는다는 당연한 약속이 한국 사회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강남의 대형 서점에 갔다가 카페 구역에서 노트북과 카메라를 두고 화장실에 간 외국인 청년을 보았습니다. 처음엔 경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그 청년도 한국에 익숙해졌고 이 사회의 신뢰 분위기에 녹아든 것이었죠. 한국에서의 시간은 그녀에게 단지 새로운 장소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건 하나가 자리에 남아있는 모습에서 그녀는 이 사회에 보이지 않는 품격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며칠을 보내며 발휘되어준 교통수단은 단연 지하철이었습니다. 엘로디는 프랑스에서도 파리 메트로를 자주 이용했지만 서울의 지하철은 그와는 전혀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장 먼저 놀란 건 역 내부의 구조였습니다. 어느 날 강남역에서 하차한 그녀는 출구를 찾기 위해 방향 안내를 따라 걷다가 문득 멈춰섰습니다. 이게 지하철역이라고요? 눈앞에 펼쳐진 건 화장품 가게, 카페, 편의점, 베이커리, 책방까지 갖춘 거대한 지하상가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야만 겨우 출구가 나오는 구조 속에서 엘로디는 마치 한 쇼핑몰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역 내부에는 공중화장실도 깨끗하게 마련되어 있었고 무인 발권기와 전광판 안내 시스템은 한눈에 보기 쉬웠습니다. 영어는 물론 중국어, 일본어까지 지원되는 전자 안내 덕분에 길을 잃을 염려도 없었고 환승 통로도 충분히 넓고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엘로디가 특히 감탄한 건 배차 간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노선은 5분도 채 안 되어 다음 열차가 도착했고 실시간으로 전광판에 도착 정보가 표기돼 있었지요. 게다가 열차 안에서는 무료 와이파이까지 제공되었고 어느 칸은 조용한 승객들을 위해 무음칸으로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좌석마다 양보석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어르신들이나 임산부가 타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내주는 모습도 감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엘로디는 프랑스의 지하철과 비교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파리 메트로에서는 앉아있는 노인 앞에서도 자리를 비키지 않는 사람이 흔한데 그리고 그녀는 이런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시민들과 행정이 함께 다듬어온 결과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엘로디는 혼자 환승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녀는 약간 긴장했지만 역 곳곳에 설치된 다국어 안내 표지와 직원의 친절한 설명 덕분에 문제없이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은 그녀에게 단순한 이동 이상의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일상이 마치 잘 짜인 공연처럼 느껴졌습니다. 각자가 자기 역할을 알고 움직이는 무대 위에서
엘로디는 그저 그 질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기만 하면 됐던 것입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단지 교통수단이 아니라 이 사회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생활의 축소판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편리함, 배려, 질서, 그리고 다름을 포용하는 여유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엘로디는 숙소에서 나와 지도를 살펴보다가 눈에 띄는 한 지명을 발견했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이름부터 웅장하고 강렬했습니다. 하지만 엘로디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심 안에 국립공원이 있다고? 서울이 거대한 도시라는 건 며칠 지내며 익히 느꼈지만 고층 빌딩이 가득한 이곳에서 자연을 만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호기심이 앞서 지하철을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30분 정도 만에 북한산 입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을 나와 조금 걷자 도심의 소음은 점차 잦아들고 새소리와 나무집 부딪히는 소리만이 그녀의 귀를 채웠습니다. 하늘은 푸르고 공기는 맑고 등산로 입구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이미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엘로디는 처음이라 천천히 걷기로 했습니다. 등산로는 돌로 잘 다져져 있었고 중간중간 벤치와 음수대가 마련되어 있어 무리 없이 걸을 수 있었습니다. 길을 걷는 내내 마주치는 사람들은 다정하게 인사했고 어떤 이는 간식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낯선 사람과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니 이곳은 도시이면서도 시골처럼 따뜻하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땀이 맺혔지만 그녀의 표정은 오히려 밝아졌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고층 건물과 한강, 그리고 푸르른 산세가 조화를 이루는 그 풍경 앞에서 엘로디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찍기보다는 그 순간을 마음에 담고 싶었습니다. 도심에서 출발해 지하철만 타고 오면 만날 수 있는 이런 절경을 매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자연을 찾기 위해 몇 시간씩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자연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도시 생활의 번잡함과 자연의 평온함이 한 공간에서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엘로디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자 감동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엘로디는 매일 다른 산을 찾아다녔습니다. 관악산, 인왕산, 각각의 산에는 저마다의 매력이 있었고 산을 오르며 만난 사람들, 들려오는 바람 소리, 발밑에 깔린 낙엽 하나까지도 그녀에겐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단지 편리한 공간이 아니라 쉼과 활력이 공존하는 삶의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엘로디는 그 무대 위에서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이 도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한 달은 엘로디에게 여행이라기보다는 마치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여는 체험 같았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토록 늦게 한국을 알게 된 걸까? 처음 이곳에 발을 들였을 때 그녀는 단지 아름다운 풍경과 맛있는 음식, 새로운 문화 정도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깊고 섬세했습니다. 엘로디는 한국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방식, 불편을 줄이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도시 구조, 빠르지만 혼잡하지 않은 일상 속 리듬,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정직함과 따뜻함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본 것은 기술력이나 경제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상 속에 스며든 질서, 신뢰, 배려, 그리고 자부심이었습니다. 거리에서 쓰레기를 쉽게 볼 수 없는 이유, 공중화장실이 항상 청결한 이유, 낯선 이에게도 먼저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규칙을 지키는 모습 속에서 엘로디는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잘 살아가는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엘로디는 돌아가면 한국에서의 시간을 꼭 책으로 남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자신이 다시 사람을 믿게 된 과정, 그리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게 된 계기를 기록하는 일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다시 한국을 찾게 된다면 이번에는 단지 여행자가 아니라 이곳의 일부처럼 살아보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시장에서 떡을 사 먹고 지하철을 타고 산에 오르며 따뜻한 국물 한 그릇에 위로받는 평범한 하루를 누리고 싶다고 말이지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익숙함 속에 숨겨진 소중한 가치를 외국인의 시선으로 다시 보게 되는 순간, 우리가 사는 이곳이 얼마나 특별한지를요. 엘로디가 떠난 빈자리에 남은 건 그녀가 한국을 향해 보냈던 놀라움과 감탄, 그리고 깊은 애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감정을 통해 우리의 일상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